안녕하세요. 번역가 혜민입니다. 번역가가 되는 방법은 이제 좀 알겠는데, 그러면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혼자 독학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일본어 수준이 높다. JLPT 1급, JPT 8,900점 정도 된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공부 방법은 바로 신문 사설 번역하기입니다. 이렇게 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단어일 수도 있고 어떤 표현이나 문법일 수도 있고 우리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사설을 읽고 본인이 이해하는 것과 직접 번역을 해보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이 봤던 분들은 본인 혼자서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블로그에 매일매일 사설을 올려놓고 본인이 번역한 거를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항상 조금 마음에 걸리는 표현이라든지 틀리는 부분이 틀린다고 해야 될까요? 습관, 본인의 쉽게 고쳐지지 않는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습관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번역을 교정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을 동시에 내보내는 신문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으셔서 일단 일본어판을 보시고 본인이 번역을 한번 해보시고 한국어판을 확인하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다른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중앙일보의 한일 대역 사이트가 있거든요. 제가 주소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공부 자료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설을 어떻게 구할지를 모르겠다 하시면 야후재팬 들어가셔서 야후 뉴스에 보셔도 사설이 나오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뭐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이런 데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모든 사이트에 사설이 있으니까요.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일본 지역 신문에 아예 사설을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어요. 그거 역시 제가 밑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번역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의 전문 분야를 한번 번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분야 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본인이 관광 분야 전문 번역가가 되고 싶다 하시면 주로 유명 관광지, 고궁, 놀이동산, 뭐 대규모 리조트 같은 데 가시면 외국인을 위한 팜플렛이 있죠. 그러면 그곳에서 일본어판 팜플렛과 한국어판 팜플렛을 모두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가져와서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주로 할 거기 때문에 일본어판을 먼저 보시고 그걸 한국어로 옮겨봅니다. 그리고 한국어판을 보면서 본인이 어떤 용어에 약했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식의 표현을 이런 팜플렛에서는 주로 쓰는구나 하는 거를 비교해보면서 노트에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 분야의 번역을 맡으셨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데까지 뭐 가서 팜플렛을 가져올 기회가 별로 없다 하시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때는 일본 사이트를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유명 호텔이나 온센, 유명 관광지 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나와 있는 시설 설명을 본인이 한국어로 옮겨보는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 번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의 일서를 한권 고르셔서 분량을 정하고 직접 번역을 해봅니다. 또 번역을 해보면서 깨닫는 게 많으실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정말 많이 느끼실 건데, 특히 한국어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모국어지만 우리말이 정말 어려워요. 아무튼 이렇게 번역을 해보고 그 원고를 누군가가 읽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번역을 하고 검토를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뭐 괜찮은 것 같고 이상하게 걸리는 느낌을 잘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고 체크를 해주면 좋은데, 그 누군가는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를 번역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본어 번역 툴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혹은 일본어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 보면 이게 번역 툴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어색하다, 이런 표현을 처음 들었다 하는 거를 꾹꾹 잘 찝어주기 때문에 우리말을 그냥 사랑하시는 분께 부탁을 해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공부 방법은 아주 많은데요. 직접 번역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을 하시면서 본인이 뭔가 깨달았을 때, 이런 좋은 표현이 있구나, 이럴 때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는 노트에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번역을 하실 때 더 번역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큰 자산이 될 테니까요. 이런 노트를 꼼꼼히 정리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